당신은 과학자들이 중요한 몇 가지 습관만 보고도 당신의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걷는 속도가 당신의 기대 수명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또는 손의 힘이 당신의 미래 건강에 대한 비밀창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은 60세 이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신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면 오늘부터라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추가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해를 거쳐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강하게 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60세 이후 최상의 삶을 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징후 1. 걷는 속도. 68세에 은퇴한 교사인 이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을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그에게 다소 이상한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복도를 짧게 걸으며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 후, 의사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 당신의 걷는 속도가 실제로 당신의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씨는 의사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걷는 속도가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1초에 1m 이상 걷는 노인은 시속 약 2마일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걷는 속도가 느리다면 심혈관 질환, 근육 약화, 균형 문제, 심지어는 뇌기능 저하와 같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수천 명의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걷는 속도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건강 지표 못지않게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다리의 힘, 건강한 심장, 단단한 관절, 좋은 협응 능력 등 신체 전체를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만약 걷는 속도가 느리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는 10초 걷기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3m를 표시할 수 있는 테이프나 작은 물건을 두고 평소 걷는 속도로 걸으면서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 그 구간을 3.3초 이상 걸린다면 당신의 걷는 속도가 최적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걷는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걷기. 하루 10에서 15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다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들어올리기, 스쿼트, 낮은 플랫폼에 올라가기를 포함한 간단한 운동이 빠르게 걷는데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한 발로 10초씩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방법은 안정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가볍게 흔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걷는 것이 동기부여와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걷는 속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징후는 더 놀라울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후 2. 손의 힘. 71세의 김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매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걷기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그녀에게 작은 기계를 주며 말했습니다. 최대로 힘을 주세요. 김 씨는 그대로 따랐고 의사는 몇 가지 숫자를 확인한 후 웃으며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결과는 당신의 건강에 대해 혈압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의 힘이 어떻게 그녀의 건강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손의 힘은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이며 일부 전통적인 건강 지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손의 힘은 단순히 손의 근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육 건강, 신경 기능 및 노화에 대한 저항력을 반영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약한 손은 심혈관 질환, 치매 및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랑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손의 힘이 5kg 감소할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6%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국대학교의 연구자들도 손의 힘이 혈압보다 심혈관 건강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손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동 문제, 낙상 또는 인지 감소와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큽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면 근육 손실, 사르코페니아, 혈액순환 문제, 신경장애 또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손의 힘을 개선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장바구니 테스트. 약 4에서 7kg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보세요. 손목이 빨리 피로해지면 손의 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박 테스트. 스트레스 볼이나 테니스 공을 손에 쥐고 최대한 압박해 보세요. 약하거나 피로감이 느껴지면 손의 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은 집에서 손의 힘을 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니스 공이나 스트레스 공을 1015초 동안 압박하고 각 손에 대해 510회 반복하세요. 튼튼한 막대에 최대한 오래 매달려 보세요. 5초만 매달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과 팔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기 위해 쇼핑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보세요. 손가락 푸시업을 시도하거나 손과 손바닥의 힘을 개선하기 위해 손잡이 장비를 사용해 보세요. 당신은 손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장바구니 테스트를 시도해보고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징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건강과 기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후 3. 사회적 연결. 박씨, 72세를 만나보세요. 그는 외로움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오랜 친구들과 점점 연락이 끊어졌고 그의 일상은 점점 더 고요해졌으며 만남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잠은 예전처럼 깊지 않으며 가벼운 통증조차 더 심해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의사에게 털어놓았고 의사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것이 언제였나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고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그에게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는 강한 사회적 관계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PS 메디신 저널에 발표되었으며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50%까지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외로움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고혈압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인지 저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프로그램된 존재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증가하고 염증은 더 많아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심장, 뇌, 면역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개의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만으로도 건강과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10분의 대화만으로도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독서 클럽, 걷기 그룹, 노인센터의 활동 등 어떤 모임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타인을 돕는 것은 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주간 계획을 세워서 커피, 가족 저녁 식사, 이웃 만남 등을 주선해 자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세요.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영상 통화, 소셜 미디어 사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만나지 못할 때도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는 누구인가요? 오늘 바로 전화를 걸어 그들과 연락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직 가지 마세요.
다음 신호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을 더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징후 4. 낙관적이고 삶의 목적. 70세의 최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온 그녀는 갑자기 일상적인 일정이 사라지고 마감 기한도 없으며 동료들과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생활에 기뻐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뭔가 빠져나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TV를 더 많이 보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심지어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전 동료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료는 그녀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결국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며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목적이 단지 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며 삶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최대 15%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행복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새로운 기술 습득, 취미활동 등을 통해 심혈관 질환, 인지저하 및 조기 사망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확고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형태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심지어 체내 염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장수 프로젝트 연구에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건강하고 긴 삶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뇌와 몸이 계속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심지어 혈압도 조절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혜택을 느끼기 위해 거창한 사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목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방향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래는 목적을 찾고 낙관적인 태도를 높이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취미, 사람, 좋아하는 활동, 일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가장 빠르게 충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를 젊게 유지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설정할 수 있는 작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에 영감을 받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다음 징후는 현재 의사들이 장수의 비밀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보다 더 간단합니다. 징후 5. 좋은 수면 습관. 69세의 김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나이가 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너지가 감소하고 기억력이 나빠지며 충분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가 읽은 연구 결과가 그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실제 나이보다 10살 더 늙은 느낌을 주며 심지어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자신의 수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자기 전 너무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에서 보내며 가끔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후 그는 일정을 바꾸고 몇 가지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좋은 수면이 장수에 있어서 식습관이나 운동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너무 적으면 6시간 미만 또는 너무 많으면 9시간 이상 심혈관 질환, 고혈압, 치매 및 인지 저하,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면역력 저하와 빠른 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깊은 수면, 특히 렘 수면과 느린 파동 수면은 신체가 세포를 복구하고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며 기억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국립수면기구는 노인이 뇌 기능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버드 연구자들은 수면 장애가 치매 위험을 50% 가까이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로버트처럼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의 3가지 간단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관된 수면 일정 지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잠자기 전 화면 사용 피하기. 휴대전화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는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해 보세요. 수면 개선을 위한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시금치, 바나나 같은 음식에는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면 전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주무시나요? 당신만의 좋은 수면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마 누군가의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다음 징후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당신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징후 6. 균형과 유연성. 73세의 이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어느 날 심각한 사고를 당할 뻔할 때까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손을 뻗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씨의 딸인 물리치료 전문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짐은 전 세계에서 사고로 인한 2번째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매일 몇 분만 균형 훈련을 해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 결심을 한 이 씨는 바로 행동에 나섰고 몇 주 만에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안정감을 느끼고 서 있을 때 자신감도 더 생겼으며 일상 활동에서도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균형 테스트를 수명 예측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향후 10년 내에 사망할 위험이 84% 더 높다고 합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균형과 유연성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뉴롤로지의 연구자들은 균형 부족이 뇌졸중과 인지 감소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넘어짐은 매년 300만 건 이상의 응급실 방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노화 과정에서 넘어짐 예방이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균형과 유연성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관절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 경직과 통증을 줄이며 뇌 기능을 지원하고 협응력과 반응 시간을 향상시키며 근력을 강화하고 근육 약화로 인한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자신의 균형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의자나 벽 근처에 서서 지지대 삼아 한쪽 발을 약 15cm 들어 올린 뒤 10초 동안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런 다음 다른 발로 바꾸어 다시 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만약 못됐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균형은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1. 발꿈치 발가락 걷기. 직선으로 걷되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바로 놓고 걸어보세요. 2. 한 발 서기. 의자를 잡고 한 발을 들어 10에서 15초 동안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3.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아 한 번에 한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려 코어 근력을 강화하세요. 태극권이나 요가는 균형, 유연성,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시도해보고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마지막 징후는 가장 자주 간과되지만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징후 7.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71세의 김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재정 문제, 세계 사건, 심지어 저녁에 무엇을 요리할지 같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그는 스트레스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신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늙게 만듭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 우리의 DNA 보호 부분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더 빨리 노화되며 그 결과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근육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결국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것은 김 씨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기술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더 차분해지고 잠이 더 잘 자며 에너지도 더 많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눈에 띄게 짧아져 실제 나이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지어 인지 감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노인이 더 쉽게 병에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영향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활동들이 노화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텔로미어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문제라면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들을 시도해보세요. 1. 심호흡.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6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는 몸의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2. 명상 또는 마음 챙김. 하루 5분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캄이나 헤드스페이스 같은 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기.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코르티솔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더 많이 웃기. 웃음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5. 신체 활동 유지하기.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요가 또는 스트레칭은 몸이 스트레스를 더 잘 처리하게 도와줍니다.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이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팁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줄이고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60세 이후 당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큰 징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는 속도는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합니다. 손의 힘은 수명을 예고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낙관적이고 삶의 목적이 있으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해가 추가됩니다. 좋은 잠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균형과 유연성은 위험한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세포를 빠르게 노화하지 않게 보호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 바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도 당신의 삶에 많은 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을 취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